이번에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시장 점검위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짚어봤을 때 아무래도 이번 주에 진행되는 잭슨홀 미팅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번 주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올 들어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에 대한 이슈보다는 글로벌 매크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우선 미국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 GDP 성장률만 보자면 이제 이미 2개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요. 최근 발표된 뭐 미국 7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도 역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단기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반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실 최근에 지금 해외 언론들에서 많이 부각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성장 전망 악화, 그리고 부동산 업종 위기, 그리고 60년 만에 폭염, 최근 굉장히 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악재들이 지금 중국 전반적인 증시와 이제 경제 부담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스탠차 같은 경우는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에서는 이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3%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과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0%, 8% 굉장히 고공성장에 익숙해져 있던 상황이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체감 경기 자체는 아마 역성장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도 일부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적당한 수준의 경기 침체는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치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동시적인 경기 침체는 증시 충분한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당한 수준은 괜찮지만 이 동시 징이 된다면은 증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동시에 경기 침체를 겪는다면은 이 시장에 다가오는 위기가 상당할 것 같은데 현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관련 위험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다행히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중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3분기부터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 자체가 원자재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미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는 뭐 연준의 금리 상승 속도 완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둔화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난 1개월 동안 시장 자체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개별 국가의 경기 침체 리스크는 지금은 개별적으로만 조금 이제 작동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두 가지 위험이 한 번에 결합되진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번 요약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기로 미국의 다음 분기 경제 성장률 자체는 2.8% 선으로 보고 있는데 다시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상승세로 이제 전환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치 발표 자체는 약 10월 말로 현재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한 달 반 정도 가까이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그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시점 사이에서 커다란 매크로 상황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3분기부터 미국 경제는 다시 좀 경기 침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동시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경기 후퇴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좀 촉각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인공지능 모델이 시장의 위험들을 얼마나 책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장단기 국채금리 거의 한 달 넘게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모델은 이번 주까지는 아직 시장은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이제 나오다 보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가 되어봐야 알 것 같은데 현재 이제 4주 연속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달 반,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 국채 그 선물 시장의 역전 현상, 2년물보다 10년물 금리가 더 높은 상황 같은 경우는 주요 변수로 반영은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위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 역전 현상 같은 경우는 과거 20년의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사실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국채금리 현상 자체가 대표적으로 시장에 악재를 주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상대적으로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인공지능 모델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이 아직 해소된 건 아니지만 2022년 상반기에 있었던 3대 위험이었던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가속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부 완화되어 간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당분간 시장에 눈에 보이는 위험 요소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투자자들이 이번 주 주목해야 되는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시간 25일 열리는 잭슨홀 미팅, 이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미팅을 앞두고 지금 매파적인 성향의 의원들, 특히 박힌 의원이나 아니면은 블러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찬반이 좀 이제 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드에서 중요한 데이터 위주로 한번 살펴를 보면, 우선 미국의 7월 인플레이션이 8.5%를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였던 8.7%보다는 이제 낮게 발표가 되었고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간 생산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022년 7월에 9.8%를 기록을 했는데, 직전 이제 11.3% 대비 거의 한 1.5%까지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드디어 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에서 한 자릿대 상승률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거기다 이제 미국의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는 8월 중순 들어 올 3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불 아래로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휘발유 가격이 제일 높았던 시점이 6월 14일인데 이때 갤런당 5.016불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때랑 비교하면 20% 이상 지금 휘발유 가격이 하락한 그런 모습이어서 에너지 가격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하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그 잭슨홀 미팅 직전에 그 PCE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인데 PCE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발표됐던 CPI 그리고 PPI와 같은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외파적 캠프에서 나온 발언 자체도 좀 제한적이고 이번 잭슨홀 미팅 역시도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이벤트가 잔잔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래프테크놀로지스 오이석이었습니다.